LG전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전주로만 보시죠. 냉장고, 세탁기, TV 파는 회사.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LG전자를 다시 보는 이유는 단순히 가전이 잘 팔려서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전기, 냉각, 전력 효율, 그리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예요. LG전자는 지금 가전주로 남을지 아니면 AI 인프라 주변주로 다시 평가받을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LG전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랑 LG전자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안에서 HBM, 파운드리, 2나노, 빅테크 고객을 증명해야 하는 회사죠. SK하이닉스는 이미 HBM에서 프리미엄을 받은 주도주라서 그 프리미엄을 계속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럼 LG전자는 뭐냐? LG전자는 아직 시장이 정체성을 다시 정리하는 중인 종목이에요. 많은 분들은 LG전자를 여전히 가전, TV, 자동차 부품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요즘 LG전자를 둘러싼 재료들을 보면 이 회사가 단순 가전주로만 남을지 아니면 AI 인프라의 물리적 기반을 담당하는 회사로 다시 볼 수 있을지 그 질문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오늘 대본의 중심입니다. LG전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버려야 하는 생각이 있어요. LG전자는 그냥 가전 회사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부족합니다. 가전은 LG전자의 뿌리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회사의 과거 이미지가 아니라 앞으로 돈이 붙을 사업이 어디냐입니다. 예전에는 AI라고 하면 반도체만 생각했어요. 엔비디아, HBM, D램, 파운드리,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이름들이 먼저 나왔죠. 그런데 AI가 실제 산업으로 커지면 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칩이 들어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가 필요하고 뜨거워진 서버를 시킬 냉각이 필요하고 그걸 관리할 소프트웨어와 전력 효율 기술이 필요합니다. AI는 화면 속 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무거운 물리 인프라예요. LG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AI 시대의 엔진이라면 데이터 센터 냉각은 라디에이터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열을 못 빼면 차는 멈춥니다. 아무리 비싼 스포츠카도 엔진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속도를 더 못 내요. AI 데이터 센터도 똑같습니다. GPU가 많아질수록 서버 밀도가 높아질수록 전력 사용량이 커질수록 열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열을 못 잡으면 데이터 센터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AI 인프라에서 냉각은 보조장치가 아닙니다. 서버가 계속 일하게 만드는 생명 유지 장치에 가까워요. LG전자가 데이터 센터 냉각 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이 라디에이터 시장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도 데이터 센터 냉각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과 물 사용량이 크게 늘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고성능 서버는 전기를 많이 쓰고 그 전기는 결국 열로 바뀝니다. 열이 쌓이면 서버 성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업계는 공기 냉각에서 액체 냉각, 직접 칩 냉각, 침지 냉각, 전력 효율 관리 쪽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 유행이 아니에요. AI 계산량이 커질수록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LG전자는 바로 이 흐름에 자기 사업을 맞춰가고 있어요. LG전자가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을 내놓는다는 건 단순히 에어컨을 크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데이터 센터 냉각은 가정용 에어컨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서버 단위에서 열을 빼는 직접 칩 냉각, 서버룸 전체를 관리하는 공조 장비, 냉각수 분배 장치, 전력 손실을 줄이는 전력 인프라, 전체 시스템을 감시하고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연결돼야 해요. LG전자가 강조하는 방향도 이쪽입니다. 칩 근처에서 직접 열을 잡고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 흐름까지 같이 보고 소프트웨어로 운영 효율을 높이는 구조예요. 이건 단순 제품 판매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운영 인프라에 들어가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LG전자 재평가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기서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LG전자가 엔비디아와 로봇, AI 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쪽 협력을 논의했다는 보도는 그냥 이름값 하나로 끝낼 뉴스가 아니에요. 물론 이걸 과장하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와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 LG전자가 당장 엔비디아 공급망 핵심이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엔비디아 이름만 나오면 바로 대박이다, 무조건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위험합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어떤 영역에서 협력이 논의되고 있느냐예요. 로봇,
AI 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이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LG전자가 하고 싶은 건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밀고 있는 피지컬 AI와 데이터 센터 확장 속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잡는 거예요. 피지컬 AI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챗봇처럼 말만 하는 AI가 아니라 공장에서 움직이고 로봇이 판단하고 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물류와 제조 현장이 자동화되는 겁니다. LG전자는 여기에 꽤 많은 접점이 있어요. 가전에서 쌓은 모터와 제어 기술, 로봇과 액추에이터, 전장 사업,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공조와 에너지 관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 냉각. 이걸 한 줄로 묶으면 LG전자는 AI를 계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AI가 현실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물리 인프라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중요해요. LG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으려면 딱 한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전회사가 AI 테마를 붙인 것이 아니라 AI 인프라에서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가전회사가 AI 붙였다고 하면 시장은 처음에는 관심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숫자를 봅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수주가 늘어나는지, 전장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지, B2B 매출 비중이 커지는지, 구독과 플랫폼 사업이 수익성을 올려주는지, 로봇과 피지컬 AI 쪽에서 실제 고객이 붙는지 이게 확인돼야 합니다. LG전자는 지금 그 시험을 받는 중이에요. LG전자 실적을 볼 때도 가전만 보면 부족합니다. 가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LG전자의 기본 체력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려면 가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전은 안정적이지만 성장주처럼 높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LG전자가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B2B 사업이 커져야 합니다. 전장, 냉난방 공조, 데이터 센터 냉각, 웹 OS 플랫폼, 구독 사업 이런 사업들이 LG전자는 안정적인 가전주라는 이미지를 넘어 LG전자는 반복 매출과 인프라 수요를 가진 회사라는 이미지로 바꿔줘야 해요. 이게 LG전자의 두 번째 재평가 포인트입니다. 전장 사업도 그냥 자동차 부품이라고 보면 부족해요. 요즘 자동차는 점점 전자제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량 안에서의 콘텐츠 소비 이런 흐름이 커지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의 가치도 커집니다. LG전자는 이쪽에서 계속 자리를 넓혀왔어요. 전장 사업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이익이 나는 사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객 인증도 오래 걸리고 품질 기준도 까다롭고 수익성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고객 안에 들어가면 관계가 오래갑니다. 자동차 부품은 핸드폰 앱처럼 오늘 깔고 내일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 플랫폼에 들어가면 몇 년 단위로 이어집니다. 이게 전장 사업의 매력이에요. LG전자를 비유하면 지금은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겉에서 보면 여전히 같은 집이에요. 간판도 LG전자고 가전도 팔고 TV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똑같은 가전주 아니야? 그런데 집 안에서는 배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 배선이 새로 깔리고 방 구조가 바뀌고 지하에 새로운 설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겉모습만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안쪽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LG전자의 변화도 비슷해요. 가전이라는 외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B2B, 전장, 데이터 센터 냉각, 플랫폼, 구독, 피지컬 AI 쪽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 재평가는 겉모습이 아니라 이 구조 변화가 숫자로 보일 때 나옵니다. 그럼 LG전자를 볼 때 핵심 질문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 냉각이 실제 수주와 매출로 커지는지. 둘째, 전장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자리 잡는지. 셋째, 가전과 플랫폼, 구독 사업이 LG전자의 기본 체력을 계속 받쳐주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면 LG전자는 단순 가전주가 아니라 B2B와 인프라가 붙은 재평가 종목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데이터 센터 냉각 이야기는 많은데 실제 수주가 약하고 전장 사업 수익성이 흔들리고 가전마저 둔화되면 시장 관심은 금방 식을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지금 테마가 붙는 종목이 아니라 테마를 숫자로 바꿔야 하는 종목이에요. 이 차이를 꼭 보셔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냉각은 LG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왜냐면 이 사업은 AI 인프라와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AI 인프라
인프라를 노린다면 LG전자는 데이터 센터의 열과 전력 효율에서 기회를 보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HBM으로 병목을 잡았다면 LG전자는 냉각과 에너지 효율에서 병목을 잡으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LG전자를 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전 잘 파는 회사였는데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늘수록 필요한 냉각 인프라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은 증명이 더 필요합니다. 전시회에 솔루션을 내놓는 것과 실제 대형 고객에게 꾸준히 납품하는 건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 제목보다 수주, 매출, 고객 확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조심해야 할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엮였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이다. 이 말만 보고 바로 LG전자가 AI 대장주가 됐다고 보면 안 돼요. LG전자는 AI 칩 회사가 아닙니다. HBM 회사도 아니고 파운드리 회사도 아니에요. LG전자의 자리는 조금 다릅니다. AI가 커질 때 그 주변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리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이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AI 데이터 센터 확장 흐름에 같이 올라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반도체처럼 바로 높은 멀티플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기대감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 점에서 LG전자는 삼성전자와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과 2나노에서 증명해야 한다면 LG전자는 데이터 센터 냉각과 전장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둘 다 좋은 회사예요. 하지만 좋은 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은 항상 묻습니다. 지금 돈이 몰리는 곳에 정확히 들어가 있느냐? 그게 실적으로 찍히느냐?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 있느냐? LG전자도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LG전자 보유자분들은 엔비디아 이름이 나왔다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냉각 솔루션이 실제 고객으로 이어지느냐? 전장 수주가 이익으로 바뀌느냐? B2B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가 평가가 달라지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LG전자가 진짜 재평가받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가전은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으로 버텨주고 전장은 장기 고객 기반을 넓히고 데이터 센터 냉각은 AI 인프라 성장에 올라타고 외부 S와 부독 사업은 반복 매출을 만들어주는 구조. 이렇게 4개가 같이 움직이면 시장은 LG전자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가전 경기 좋아지면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B2B와 인프라 매출이 붙는 종목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같은 매출도 다르게 평가합니다. 일회성 매출인지 반복 매출인지 경기 변동에 크게 흔들리는 매출인지 장기 계약과 인프라 수요에 묶인 매출인지 LG전자가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후자 쪽 비중이 커져야 합니다. 그럼 LG전자를 언제까지 볼 수 있느냐? 저는 이 3가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관심권에 둘 수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가 커지는지, 전장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익화되는지, 가전과 구독, 플랫폼이 기본 체력을 받쳐주는지 이 3가지입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LG전자는 단순 가전주에서 벗어날 근거가 생겨요. 반대로 이 3가지가 말만 많고 숫자로 안 찍히면 LG전자는 다시 원래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인데 재미없는 가전주. 시장에 이 이미지가 다시 붙으면 주가도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는 지금 테마가 생긴 종목이 아니라 테마를 실적으로 바꿔야 하는 종목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G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주가보다 사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가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장, 데이터 센터 냉각, B2B, 플랫폼, 구독 사업이 같이 커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이 살아있으면 LG전자는 아직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뉴스만 강하고 실제 수주나 매출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때는 냉정하게 봐야 해요. LG전자는 기대감 하나로 오래가기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숫자가 따라와야 시장이 믿습니다. 보유자는 뉴스 제목보다 실제 사업의 변화 속도를 보셔야 해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LG전자를 AI 테마주처럼 따라붙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냉각, 전장, 피지컬 AI 인프라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움직인다고
AI 붙었으니까 바로 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신규는 확인할 게 있어요. 냉각 쪽에서 실제 대형 수주가 이어지는지, 전장 사업이 수익성을 보여주는지, B2B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실적 구조가 바뀌는지, 이게 확인될 때 LG전자는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라고 아무 자리에서 사도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회사와 좋은 진입 자리는 다릅니다. 관망하시는 분들은 LG전자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보시면 좋아요. 삼성전자는 재평가 증명, 하이닉스는 주도주 프리미엄 유지, LG전자는 가전주에서 인프라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눠서 보면 훨씬 정리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안에서 증명해야 하고, 하이닉스는 HBM 주도권을 지켜야 하고, LG전자는 AI 인프라 주변에서 실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셋 다 AI와 연결돼 있지만 돈을 버는 위치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칩과 제조, 하이닉스는 메모리 병목, LG전자는 냉각, 전장, 물리 인프라. 이렇게 보면 세 종목을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요. LG전자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AI 데이터 센터 냉각이면 무조건 대박, 이 생각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이 커지는 건 맞아요. AI 인프라에서 열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는 것도 맞고요. LG전자가 이 시장을 노리는 것도 분명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커지는 시장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경쟁도 있습니다. 글로벌 공주업체, 전력관리업체,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이 모두 이 시장을 보고 있어요. LG전자가 여기서 인정받으려면 제품 기술, 운영 안정성, 고객 신뢰, 납품 실적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멈추면 안 되는 인프라입니다. 가정용 제품처럼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 부르면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운영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객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LG전자는 지금 시험을 보는 중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데이터 센터 냉각에서 실제 고객을 잡을 수 있느냐. 두 번째 시험은 전장 사업이 이익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세 번째 시험은 가전과 플랫폼이 흔들림 없이 기본 체력을 유지하느냐. 이 세 과목에서 점수가 올라오면 LG전자는 시장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예전처럼 가전주니까 경기 따라 움직이겠지, 이런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쉽게 높은 평가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LG전자의 현실입니다. 좋은 스토리는 생겼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숫자예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LG전자는 아직 끝난 주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다시 정체성을 묻기 시작한 종목에 가깝습니다. 다만 LG전자를 단순 AI 테마주처럼 보면 위험합니다. LG전자는 AI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가 현실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물리 인프라 쪽에 가까운 회사예요. 데이터 센터 냉각, 전장, 로봇과 피지컬 AI, 플랫폼과 구독, 이 네 가지가 실제 숫자로 연결되면 LG전자는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뉴스로만 끝나면 시장은 금방 식을 수 있어요. LG전자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가전주 이미지를 벗고 AI 인프라 주견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이 앞으로 LG전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혼자 계속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LG전자 하나만 봐도 가전 봐야죠. 전장 봐야죠. 데이터 센터 냉각 봐야죠.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흐름 봐야죠.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 환율, 외국인 수급,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투자 성향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삼성전자처럼 재평가를 기다리는 게 맞고, 어떤 분은 하이닉스처럼 이미 검증된 주도주를 보는 게 맞고, 어떤 분은 LG전자처럼 아직 시장이 정체성을 다시 정리하는 종목을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사고, 남들이 불안하다니까 파는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해요. 제가 저번에 드렸던 전자책 자료들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이 자료 받아보셨던 분들은 지금도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누가 사라 해서 사고 누가 팔라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빠지는지, 내 성향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자책 하나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지금 시장은 종목 하나만 보고 투자하기 어려운 구간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HBM, 데이터 센터 냉각, 환율, 외국인 수급, 전력 인프라,
장비주와 후공정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자책에는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전자 주변으로 어떤 흐름을 같이 봐야 하는지, 내 성향에 따라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까지 초보자분들도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중심 시장 흐름 자료, 하이닉스와 AI 반도체 관련 후보군표, LG전자처럼 B2B와 인프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후보군표, 비중 조절 체크리스트, AI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같이 준비해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성향이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시면 전자책 자료와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무조건 이거 사라, 이거 팔아라 찍어드리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또 남의 말만 따라가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중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할지 헷갈릴수록 진짜 필요한 건 내 성향에 맞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잡고 가겠습니다. LG전자는 더 이상 가전주 한 단어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AI 인프라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 중간 과정이에요. 데이터 센터 냉각, 전장, 피지컬 AI, 플랫폼과 두도, 이 네 가지가 실제 숫자로 연결되면 LG전자는 다시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안 나오면 시장은 다시 LG전자를 예전 가전주 이미지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LG전자의 진짜 재평가는 엔비디아 이름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가 뜨거워질수록 LG전자가 그 열을 얼마나 돈으로 바꾸느냐, 여기서 결정될 겁니다.